됐어? 네. 여기 보이냐? 안 보여.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는 보여? 보여요. 오케이. 좋아. 자, 일단은 중간고사 범위는 일반적으로 거기 차례를 보면 항상성과 몸의 조절의 첫 번째 자극의 전달 또는 근수축 여기 아닌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중간고사 범위야. 앞에 1, 2단원은 우리가 우공배에서 정리 한번 했지. 되게 쉽지. 그러니까 변별력은 3단원에 거기 나와 있는 자극의 전달, 분급, 탈분급, 재분급 이제 거기서 나오겠지.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이걸로 정리하고 3월 말 정도에 가면은 이제 문제들을 모아놓은 걸 다시 또 줄 테니까 거기에 나오는 문제도 다 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놨으니까 거기에 또 메꾸고 그럼 뭐 100점 나오지 않겠어? 중간고사 잘 봐놔야 돼. 기말고사는 조금 까다로워. 그래서 점수를 딸 수 있는 파트에서 따놔야 돼. 중간고사는. 자, 10페이지 생물의 특성. 됐냐? 생명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어떠한 특성들이 있느냐라는 첫 번째. 모든 생명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니?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세포가 곧 대체로 살아가는 생물을 단세포 생물이라 부르고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들이 모여서 대체로 살아가는 생물들을 다세포 생물이라 부른다. 단세포 생물이든 다세포 생물이든 기본 단위는 뭐다? 세포다. 그래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생물은 있다, 없다. 없다. 바이러스는 세포의 구조를 띠지 않는다. 그래서 생물로 볼 수는 없다. 기억나냐? 단세포 생물 세균 대장균이잖아. 대장균. 그래 아메바 집신벌레 하나 더 효모 옳지. 효모 술 빵 만들 때 사용하는 효모 이런 것들은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에는 우리 동물 식물 그래 버섯 곰팡이 걔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균류 버섯과 곰팡이 또 있지? 또 있는데? 또 있는데? 김, 미역, 다시마, 해조류들 또 그만해? 그래 그만해. 말라리아 병원충 너?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그 병원체 말라리아 병원충 걔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생생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들은 동물이라 하기에도 좀 그렇고 식물이라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균류에 포함을 시키기도 좀 그래. 그냥 다 빼버린 거지. 여기에 속하지 않은 애들을 다 뽑아낸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원생생물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다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이야. 어쨌거나 이러한 모든 생명체들은 기본 단위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 있어요. 됐니? 그래서 거기에 세포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 밑줄 한번 딱 쳐놓고. 그래서 두 번째 구성 단위가 단세포냐 아니면 다세포냐. 오른쪽에 조그마한 글씨로 조직, 기관,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의 구성 체계. 이거 그냥 정리 한번 할까? 이건 생체 나온다 사실은.
만약에 학교에서 이거를 했으면 이거는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어.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안 했다면 이거는 그냥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 살아가는 다세포 생물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동물의 구성 단계는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을 이루고 기관들의 모임을 기관계라고 하는 거야. 기관계. 영상이다. 야, 대박인데? 목소리가 거의 성우신데? 성우?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저거? 기관들의 모임을 개체라고 부른다. 동일한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불러. 상피 세포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상피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육 세포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근육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 이러한 조직들이 모이면 기관을 만들어. 입, 위, 소장, 대장, 심장, 혈관, 폐, 콩팥 이러한 기관들을 만들고 그러한 기관들 중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기관계라고 불러. 그럼 예를 들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간, 이장 얘네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기능이 있어? 음식물의 소화와 관련 있는 기능을 하잖아.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을 모으면 소화계라고 하는 거지. 심장과 혈관들의 기관의 모임을 순환계라고 하는 거야. 폐,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이런 것들의 모임을 호흡계라고 하는 거고 콩팥, 방광, 요도 이런 기관들의 모임을 배설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기관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근육계, 내분비계 등등등등등 그러한 기관계들의 모임을 개체라고 한다. 그래서 동물은 요 단계가 한 단계가 더 들어가요. 동물. 오케이? 그럼 식물. 식물도 기본 단위는 세포야.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부른다. 조직들의 모임을 조직계라고 불러. 조직계. 조직계들의 모임을 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관들의 모임을 개체라고 하는 거야. 표피 세포들의 모임을 그래 표피조직. 표피 조직과 털, 큐티클층 이런 걸 합치면 표피 조직계 이렇게 되는 거야. 물관 세포, 체관 세포를 모이면 통도 조직, 물관, 체관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물관과 체관들의 모임을 관다발 조직계라고 하는 거고. 기억나냐? 잘 안 나? 분열하는 세포들의 모임을 분열 조직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모이면 식물에서 해당하는 단계는 조직계라고 하는 단계가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는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이런 것들을 합치면 기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잎, 줄기, 뿌리, 꽃, 열매, 종자 얘네들은 생식기관인 거고 얘네들은 영양기관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구성 단계가 같니? 라고 물어보면 잎과 잎은 구성 단계가 같니? 아니라고? 얘 어디에 들어가? 얘 기관에 들어가잖아. 그럼 얘 어디 들어가? 얘도 기관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건 구성 단계가 같다라는 거야. 이해됐냐?
그런 식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의 모임을 개체라고 하는 거지. 어쨌거나 기본 단위는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왼쪽 구석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의 정리를 한번 했다. 됐니?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두 번째 생명체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 살 수가 있다. 물질 대사란 즉 세포 안에서 또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 부른다. 크기가 작은 물질들을 크기가 큰 물질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크기가 큰 물질을 크기가 작은 물질로 바꿀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바뀌는 건 합성, 왼쪽으로 바뀌는 건 분해. 이러한 화학 반응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안 일어나면 죽어.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 내, 즉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들의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이런 건 누가 해주는 거야? 그렇지, 효소가 해주는 거지. 효소. 효소는 일을 하는 일꾼. 일꾼한테 일을 시키는 애는 누구야? 호르몬. 호르몬이 효소한테 일을 시키는 애야. 그러니까 호르몬이 안 가, 그럼 효소 놀고 있지. 호르몬이 가야 효소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일을 안 하면 이거 못 하잖아. 효소의 주 구성 성분은 뭘로 이루어져 있니? 주 구성 성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고기를 왜 먹어야 돼? 그 안에 들어있었던 단백질을 소화시켜서 아미노산까지 분해해서 흡수해서 내가 필요한 효소 만들어야 돼. 내가 필요한 호르몬 만들어야 돼. 단백질은 열에 약하지. 우리가 열받으면 왜 죽어? 우리가 열받으면 왜 죽어? 얘가 죽어서 그래. 얘가 단백질은 열이 굉장히 약하니까 얘가 열받으면 효소가 변성, 변형, 파괴, 기능 상실, 물질 대사 불가능. 우리는 죽어. 그래서 얘가 변성, 변형되지 않도록 하려면 요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지. 왜 체온이 조절이 되어야 돼? 얘 때문이야. 얘가 요 온도에서 가장 잘 작용을 할 수 있는 최적 온도 조건이기 때문에, 얘 때문에 체온이 유지가 되는 거였어. 효소 때문에. 올라가면 낮춰주고 내려가면 높여주고. 그래서 체온 조절, 항상성 조절을 이제 좀 이따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합성 및 물질의 분해 반응을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반드시 효소라고 하는 애가 관여한다. 반드시. 이 합성 반응과 분해 반응의 종류를 좀 나눠보자. 물질 대사의 종류는 크게 동화작용, 이화작용. 동화작용이란 대답해도 돼. 공부했다면.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반응들을 동화작용이라 부른다. 근데 이렇게 저분자 물질들을 그냥 놔두면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고분자로 합성이 되는 건 아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를 흡수해서 저분자들을 고분자로 붙인 거야. 그러니까 고분자에는 에너지가 저장이 되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동화작용을 다른 말로 흡열 반응이라고 부른다. 흡열, 에너지가 흡수돼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거의 대표 반응은 광합성 반응이다. 광합성.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하여 태양으로부터 오는 비대에너지를 흡수해서 무엇을 만든다? 포도당이라고 얘기하는 탄수화물을 만들고 부산물로 산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 그래서 이 광합성을 동화반응의 동화작용의 대표 반응. 이화작용, 이화 반응은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반응이다. 고분자 안에는 아까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있었다. 이게 저분자로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는 더 이상 화학 결합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합에 쓰였던 에너지는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생명 활동에 사용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이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발열 반응이라고 부른다. 발열 반응. 이게 같은 뜻이야. 반드시 물질 대사는 효소가 관여한다. 반드시 물질 대사는 에너지의 출입을 동반한다. 그래서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 에너지 대사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 물질의 변화 과정에서는 물질 대사라고 표현을 하지만 에너지의 출입의 변화 과정에 있어서는 에너지 대사 이렇게도 표현을 해. 이거에 대표할 수 있는 반응이 광합성의 역반응, 그런 세포호흡 반응이다라는 거지. 광합성식 한번 불러볼래? 분자 수까지 한번 다 얘기해봐. 6분자의 이산화탄소와 12분자의 물분자를 이용하여 태양으로부터 오는 비대에너지를 흡수. 포도당 화학식 어떻게 돼? 산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부산물로 이산화. 산소. 아 산소. 잘못 나왔지 말이, 그지? 말이 잘못 나왔을 거야. 그래, 물 6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이걸 동화라고 그래?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한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 얘가 이제 포도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 안에 무슨 에너지로 들어간다?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광합성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지. 비대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반응이다. 맞지? 오케이?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반응이다. 맞지? 이산화탄소. 화학 보조식은 화학에서 열심히 해. 그냥 탄소만 할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다가 이걸 만들어야 돼. 어떻게? 이렇게 붙여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다 산소, 나머지 장기는 생량. 그러니까 탄소 6개가 여기 탄소 6개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 비대에너지가 들어가서 이 결합 속에 에너지가 전환되어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 광합성. 동화. 저분자를 고분자로 에너지를 흡수. 이거 누가 해? 광합성 효소가 하는 거야. 물질 대사 누가 하니? 효소가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효소게? 합성 효소. 이해돼? 그리고 세포호흡은 세포호흡의 화학식이 어떻게 돼? 이거 반대로 이거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게 세포호흡이야. 세포호흡. 고분자 물질 안에 에너지가 들어있었네. 이걸 이용해서 얘를 깨네. 그럼 이 결합들을 다 깬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 들어있었던 에너지는 나올 수밖에 없다. 요 나오는 에너지의 형태는 두 가지. 기억나면 대답해도 돼. 열 에너지와 이 조심하라 그랬어. 조심해. 이거 아파트 쓰면 안 돼. ATP야 ATP. ATP다. 괜히 가르쳐줬나? 괜히 더 헷갈리게 했나? 아니 이렇게 쓰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이거 화학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할 때 쓰는 거지. 이해됐냐? 예. 연목체 세련하고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1학년 때 세포 소개가 좀 배우지? 예. 안 배우냐? 1학년 때 배웠어. 1학년 때 좀 나오지 않아? 좀 나. 미토콘드리아 연목체. 우린 이거 없잖아. 그럼 가서 못해. 단백질. 근데 이러한 동화 말고 다른 동화는 하지.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지.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뭐게? 아미노산. 아미노산 어디서 났어? 고기. 고기. 그래 고기. 고기 있지. 그래 고기 많아 그래. 그럼 그 아미노산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걸 가지고 효소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러한 동화 우리는 할 수 있고 식물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는 못해. 식물만 하는 거. 미토콘드리아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잖아.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있지. 소화. 근데 물론 식물 중에서도 할 수 있는 애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긴 이렇게 하는 거기 식충신. 이렇게 탁 잡으면 탁 잡히는 거. 식충식물들 있잖아. 곤충들을 잡아먹으면 그 안에 질소가 많이 들어있더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곤충을 잡아먹는지 신기하지. 그걸 알고 있는 애들만 곤충을 잡아먹는 거지. 걔네들은 소화액을 우리처럼 바깥으로 내보내갖고 분해해갖고 필요한 질소원을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좀 독특한 진화된 식물들. 어쨌거나 포도당을 붙이면 뭐가 되니?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동화야. 동화. 또 있다? 암모니아 2개를 가지고 요소. 요소 하나 만드는 것도 이것도 동화야. 또 있다? 지방산과 글리세롤 요거 두 개를 합쳐갖고 지방. 여기서 만드는 지방은 중성지방. 우리가 흔히 지방 하는 거, 저런 거 중성지방. 이런 거 전부 다 동화. 이것도 동화. 그러면 이 모든 반응에는 다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야, 에너지가. 그냥 공짜로 합성 되는 건 아니야. 암모니아는 독성이 굉장히 센 놈이야. 성인의 경우에 한 100mg 정도만 조절하면 사망한데 이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야. 그래서 여기는 그 ATP 있잖아. 요거 2개를 써서 바꿔주는 거야. 독성 때문에 죽는 게 낫냐, 요거 2개 쓰는 게 낫냐. 향이 2개 쓰는 게 낫지. 에너지 흡수해서 합성, 에너지 흡수해서 합성, 에너지 흡수해서 합성, 에너지 흡수해서 합성, 에너지 흡수해서 합성. 반대는 뭐야? 반대. 이화. 반대. 그럼 그 결합에 들어갈 때는 게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잖아. 요거. 화학 반응식의 왼쪽에다가 쓰는 물질, 오른쪽에다 쓰는 물질, 앞쪽에다가는 반응물이라고 쓰고 뒤쪽은 생성물이라고 적지. 그럼 광합성의 반응물이 뭔데? 얘네가 2개가 반응물이잖아. 그럼 생성물은 얘네들이 생성물이고 세포흡의 반응물은 뭐야? 얘네가 반응물이고 생성물은 얘네가 둘이 생성물인 거지. 누가 에너지가 많니? 생성물의 에너지가 많아. 누가 에너지가 많니? 반응물의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지. 그래서 그래프를 비교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값의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변했대. 얘는 이렇게 변했대. 가 반응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그럼 가는 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값이 올라간 변화가 일어났네. 그럼 이게
반응물, 그러면 이게 생성물이 되는 거지.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값이 높다라는 뜻은 이 중간에 에너지가 들어와서 에너지 준위값이 높아졌구나. 아, 얘는 동화작용이구나. 그럼 얘는 여기가 반응물이고 여기가 생성물인데 얘가 에너지 준위값이 높아졌다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값이 낮아졌네. 이 반응에서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된다. 그렇지, 이화다 이렇게. 그래서 동화든 이화든 무조건 에너지의 출입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효소가 관여하고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을 동반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라. 이런 게 일어나야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안 일어나면 죽어. 그래서 물질대사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에는 요거 그림이 비교 과정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를 주고 화살표를 집어넣고 화살표를 빼내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화살표의 기호가 어떠한 물질인지 해볼까? 뭘 그린 건지 아냐? 모르겠어? 그게 이거 미토콘드리아야. 이게 엽록체고. 아마 줄 거야 그림은. 엽록체 안으로 들어가는 기업과 니은, 엽록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디귿, 니은, 미음,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는 가, 미토콘드리아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뭔지 알겠냐? 이거 봐봐. 들어가 일단 이산화탄소 들어가겠지. 물 들어가겠지. 그래서 여기서 뭘 해? 광합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야. 포도당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자. 그럼 가가 포도당이 되는 거지. 됐어? 요 리을은 산소. 이렇게 해도 산소. 그게 뭐게? 물. 그럼 쟤랑 똑같다는 얘기네. 그럼 얘도 들어가지. 뭐 나와? 포도당을 깨잖아. 이산화탄소, 물, 열에너지, ATP 이렇게 나와.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 같은 걸 좀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일부러 이제 기호를 다 바꿔갖고 이렇게 한번 써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낸다면 디귿이 여기다 디귿이라고 적고 여기다 리을이라고 적고 미음이라고 적겠지. 똑같이 이렇게 적고 빠져나온 얘는 기억이라고 적을 거고 얘는 니은이라고 적을 거고 얘네들은 에너지 둘 중에 하나는 주어지겠지. 하나는 열 에너지 주어지고 그럼 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ATP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물은 다시 또 광합성의 재료를 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은 지가 만들고 지가 분해하고 지가 만들고 지가 분해하고 혼자 잘 살아. 독립 영양 생물. 우리는 얘들이 만들어준 걸 섭취해야지. 먹어야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필요한 노폐물을 내보내는 배설계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물질대사와 관련된 내용 거기 11페이지에 가운데 있는 그 그림 잘 기억해놔. 됐어? 그래서 오른쪽에 뭐 효소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다라고 부르는 내용. 우리 몸 안에 물질 대사의 이런 식으로. 자, 밑에 바이킹호의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1976년) 화성으로 무인 우주선을 보내 바이킹호 이름을 가지고 가서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그러한 실험이었다. 카메라 렌즈로 화성 표면을 쭉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럼 토양에는 혹시 생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토양을 이용을 해서 화성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실험이 거기 나오는 건데, 이 실험의 전제 조건, 이 실험의 전제 조건, 만약에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전제.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으면 물질 대사를 할 거야. 이걸 전제로 깔고 실험을 했다. 화성 토양을 준비해. 이 화성 토양에다가 어떠한 기체를 집어넣냐면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데, 그냥 이산화탄소 말고 여기다가 방사능 동위원소를 처리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등을 밝혀주고 놔둬 일주일 정도. 그러고 나서 이 토양을 가열을 하는 거야. 방사능 계측기에서 방사능이 들어있는 기체가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 실험이래. 그럼 도대체 무슨 실험이냐 이게? if 토양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이걸 가지고 동화작용을 통해 유기물을 합성할 거다라는 거지. 근데 재료가 노란색 탄소니까 이 만든 유기물은 노란색 탄소가 들어있을 거다라는 거잖아. 재료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가열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분해한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게 만들어졌다면 분해가 됐을 때 방사능 계측기에서 노란색 탄소를 가지고 있는 기체가 검출이 되겠지. 만들었다면 누군가가. 아무도 없었다면은 방사능 기체가 검출되지는 않겠지. 자, 근데 방사능 기체가 검출이 됐다고 해서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단정할 수 있냐? 여기서 나온 방사능 기체는 내가 이 기계 안에 넣어준 방사능 기체가 나온 건지, 얘가 유기물로 바뀌었다가 분해돼서 나온 건지 1번인지 2번인지는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가열을 하기 전에 반응하지 않은 기체를 모두 다 제거한 후 그 다음에 가열을 해야 한다. 방사능 기체를 넣어줬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방사능 기체를 싹 빼버리고 그 다음에 가열을 하는 거지. 나왔어? 그러면 얘가 이걸로 일단 바뀌었잖아. 반응하지 않은 애들은 다 빼버린 거고 반응해갖고 이걸로 바뀐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가열했을 때 이게 분해가 되면 나오겠지. 없다면 안 나오겠지. 이해돼? 그럼 여기 있는 이 가열을 한 이유는 화성 토양에 유기물의 합성 여부를 확인하려고 가열한 거야. 만들어졌다면 가열할 때 나올 거고 안 만들어졌다면 안 나오겠지. 이거 이해되냐? 무슨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실험일까? 가열을 했을 때 분해되니까 이화작용이다. 그러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이게 합성됐는지 합성되지 않았는지를 그냥 확인한 거야. 가열은 이걸로 바꾸는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실험이었지. 재료를 넣어줬다라는 거지. 재료를. 이준아 졸려? 졸려? 어? 피곤해? 요즘 학교 가서 피곤하냐? 어? 적응 기간이야? 적응기. 어? 우리 애들 피곤해 하더라. 한 2주 정도는 적응 기간이 필요한가 봐. 그래서 막 졸고 그래. 어? 나는 중학교 애들도 막 졸고 피곤하고 막 그러더만. 근데 영재학교 선생님 가서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애들도 막 피곤해서 죽을라 그래. 적응 기간이 필요하대. 인정. 동화작용을 하는 실험. 만들어봐라. 누군가가 있으면 만들어 보라고. 실험 결과. 방사능 기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화성 토양에는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는 없다. 됐어? 자, 근데 또 다른 물질 대사가 또 하나 있잖아. 이화. 그럼 동화하는 애는 없으면 이화작용을 하는 애는 혹시 있을까? 화성 토양을 준비하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요거 노란색 탄소를 갖고 있는 유기물을 넣어주는 거야. 방사능 기체가 들어있는 양분을 넣어주는 거지. 누군가가 살고 있다면 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살겠지. 먹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를 이용했다면 방사능 계측기에 방사능에 기체가 검출이 되겠지. 누군가가 이거를 이용하는 애가 있었다면. 없다면 검출이 안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방사능 기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근데 결과는 안 나왔대. 그럼 이 넣어준 유기물을 분해해서 살아가는 누구? 이화작용을 하는 생물은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있다. 근데 여기에 방사능을 싫어하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지. 이 자식은 까탈스러워갖고 방사능을 싫어해. 방사능을 싫어한다고. 근데 먹을 걸 방사능이 처리된 걸 넣어주니 당연히 먹겠어? 안 먹지? 가만히 있는 거지. 없는 것으로 나오잖아. 얘는 있는데 없는 것으로 나오잖아. 혹시 내가 처리한 방사능으로 인한 영향 때문에 있는데도 없다라고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실험을 또 달리한 실험을. 여기다가 이번에는 그냥 유기물을 넣어줘. 혹시나 이런 애가 있는지 없는지. 까탈스러운 저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얘는 어떻게 확인할 거야? 이 두 가지 방법은 방사능 동위 원소를 사용을 해서 그것을 추적하는 거야.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그걸 추적하는 방식으로 물질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기방사법이라고 하는 방식인 건데, 방사능을 처리하지 않은 그냥 탄소를 갖고 있는 유기물이야.
이걸 넣어주면 이 실험에서는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볼 거냐라는 거야. 기체 조성비가 처음과 달라졌는지를 보는 거야. 토양 집어넣고 유기물 집어넣기 전에 처음에 기체가 어떠한 기체가 들어있는지 먼저 재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산소가 5개, 이산화탄소가 5개로 측정이 됐대. 자, 먼저 측정을 하고 이제 토양을 집어넣고 그냥 유기물을 집어넣고 또 놔둬.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 이 기계 안에 나중 기체 조성비를 이제 재보는 거지. 처음에 쟀을 때하고 나중에 쟀을 때하고 뭐 달라지거나 아니면 똑같거나. if 이거는 어떻게 된 거니? 변화 없는 거고. 이렇게 된 거는 변화를 한 가지. 안 변했다면 처음에 잰 거하고 나중에 재봤을 때 기체 조성이 변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반사하는 걸 싫어하는 생물도 없다라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변한다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방사능을 처리했던 유기물을 넣어주니까 그걸 이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방사능을 처리하지 않은 걸 넣어줬더니 그때 이용을 했기 때문에 처음하고 나중에 기체 성분이 달라지게 된 거라고. 산소 2개 쓰고 이산화탄소 2개 내보내갖고 산소는 줄고 이산화탄소는 늘었지. 이해돼서? 변화되면 있는 거고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실험 결과는 안 변했대. 처음하고 나중에 똑같게 나왔대. 그럼 이러한 방사능을 처리한 영향을 받은 생물도 없다. 결국은 이 실험도 무슨 작용? 이화작용의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다른 방식으로 확인한 실험 3가지. 가나 다에 대한 해석을 했다. 오케이? 자, 가 동화작용, 나 이화작용, 다 기체 교환, 그것도 이화작용이야. 가나다에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화성 토양에는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한 실험은 실험군이야. 이건 실험군의 실험 결과야.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구 토양 갖고 실험하면 돼. 여기다가 지구 토양을 집어넣고 실험하잖아? 그럼 이거 방사능 검출돼. 여기다가 지구 토양 집어넣으면 방사능 검출돼. 여기다가 지구 토양 집어넣으면 기체 조성이 변해. 그럼 생물은 있는 거잖아. 생물이 있다면 검출되고 변하고, 없으니까 검출이 안 되고 안 변했지. 그래서 이 대조군이 지구 토양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대조군, 비교 기준이 되는 실험이야. 이거 이해되냐? 이런 식으로 항상 실험을 할 때 반드시 비교 기준이 되어야 되는 대조군을 반드시 설정을 해서 함께 실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됐지? 그 다음에 넘겨라. 3번째, 생명체는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엄마 아빠 선거하셨어? 아 진짜? 나도 했는데 이미 내 손을 떠났어. 누가 낼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실로 알 수 있을까? 목요일 목요일 아침 정도가 되지 않을까? 다음번에 또 잘 뽑자 같이. 아 다음에 저도 선고해요? 안 해도 돼. 네 그리고 선거 안 해도 돼. 다음번에 같이 잘 뽑자고. 네. 원래는 그냥 내가 잘 뽑아놨어. 이미 뽑았으니까 누가 되는지 몰라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어. 잘 뽑아야 될 텐데 걱정이야. 다음 선고해요. 생명체는 자극이 온다. 그러면 반응을 하게 돼 있는. 생명체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빛. 4. 어떤 반응을 하니? 빛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동공반사가 일어나잖아. 그지? 무슨 뇌? 중간뇌. 다 알고 있지? 식물은 빛에 대해서 반응을 하니? 진짜? 야, 해바라기가 어느 쪽을 향해 꽃이 이렇게 핀대? 해바라기만 그래? 다 그래. 다 해를 향해 있어. 해바라기만 해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얘도 굴성, 즉 굴광성이라고 얘기하는 반응을 보이는 얘가 뭐였어? 창가에 놓아둔 화분은 빛이 비치는 쪽으로 굽어 자란다. 이건 왜 그러니? 옥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이다.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옥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 빛 자극에 대해서 나타나는 특징 때문에 줄기는 이렇게 굽어지는 거야. 식물들이 자극에 대해서 굽어지는 현상을 굴성이라고 부른다. 자극원이 빛이면 중간에다가 자극원을 집어넣는데 굴광성. 자극 쪽이니까 양성이란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줄기가 빛을 향해 굽어진다. 자극 쪽으로 양성, 빛 때문에 굽어져 굴광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빛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식물도 빛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다라는 뜻이지. 이해됐냐?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극을 주면 반응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 생명체들. 자극을 줬는데 반응을 안 해. 어떻게 된 거야? 좋은 거지. 좋은 거야. 반응을 안 하면. 항상 써? 항상 일정한 성질이 유지가 돼. 여기 있네. 체온 조절. 온도가 올라가면 저 효소가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 온도가 내려가다 효소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효소의 최적 온도 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체온은 항상 36.5도씨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 밥 먹으면 혈당량이 올라가지. 그럼 이 혈당량도 정상 혈당량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야 하지. 혈액에 포도당이 많으면 혈액의 농도가 증가하면 주변의 조직액이 혈액 쪽으로 막 들어와서 혈액량이 늘어나면 심장이 힘들어한다며. 늘어난 혈액을 보내주기 위해서 더 세게 밀어. 그럼 혈관은 전에 분명히 약하게 밀었는데 이번에 세게 밀니까 버티다 터지면 죽는 거지 뭐. 이거 그저께 TV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 농구 선수 어떤 그가 뇌출로 쓰러져갖고 사망했어. 나이가 몇 살인지 아냐? 24인가 23인가 그래. 야, 뇌출혈로 쓰러져갖고 병원에 이번에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깨어나지 못했대. 이거 조절이 돼야 되지 않겠냐? 혈당량 조절이 안 되면 오줌에도 섞여 나오잖아.
당뇨. 그 항상 일정하게 조절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삼투압 조절. 삼투압 조절이란 우리 체액, 우리 몸속에 있는 액체, 몸속에 있는 액체의 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물 많이 먹으면 많이 그래 오줌을 많이 훔쳐놔. 땀을 많이 흘리면 그래 오줌을 적게 훔쳐. 체내에 필요한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맞춰줘야 돼. 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체액의 농도가 묽어지고 해. 그럼 문제가 생겨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체액의 농도가 진해진다고. 그럼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상태 체액의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거야. 어디서 일어난다? 뭔 뇌? 간뇌. 의 그래 시상 하부에서 알아서 한다. 알아서 됐어? 자율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알아서 조절해 준다. 야 이런 게 되는 무생물이 있냐? 없지. 이거는 생명체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야. 자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에 지렁이 빛을 피해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자란다. 다 그렇다. 지렁이는 빛 반대로 도망가네. 그러니까 반대니까 음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음성. 그리고 주성 빛이니까 광. 지렁이는 빛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음성, 주광성 특징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 너네 분화비, 감전등 이런 거 알아? 분화비, 감전등? 이렇게 문을 이렇게 하고 열고 가게 들어갈 때 이 위에 이 안에다 이렇게 막 등을 켜놓고 한 거 알아? 이 안에다 등을 켜놓으면 그 곤충들이 요 불빛을 보고 막 날라들어 일로. 모기든 여러 날파리든지 곤충들이. 그럼 여기에다가 전기를 흘려줘. 그럼 망에 나가. 그럼 여기 들어오다가 망에 닿으면 탁. 손 이게 분화비 감전등이야. 이게 곤충들의 양성, 주광성 특징을 이용해서 만든 게 분화비 감전등 이런 것들이야. 벌레 퇴치우는 거지. 오징어 언제 잡는다고? 오징어 낮에 잡아 밤에 잡아? 그래 밤에 불 켜놓고 잡지. 불빛 보고 몰려들어. 양성, 주광성 특징을 이용을 해서. 아 이거 세 번째도 생명체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자 그럼 네 번째 발생과 생장을 한다. 발생, 생장, 정제한 자 수정, 수정란 하나가 만들어지고 얘들이 2개, 4개, 8개 개체. 수정란부터 개체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발생 과정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렇게 곤충은 발생 과정이 어떻게 되니? 알 다음 애벌레 다음 뭔데? 번데기 성충 개구리는 알 올챙이 그 다음에 뒷다리가 나와? 앞다리가 먼저 나와? 뒷다리인 것 같은데. 그 노래 있지 않아? 뒷다리가. 그래 뒷다리가 먼저 나와. 오른쪽 다리가 먼저 나와 왼쪽 다리가 먼저 나와? 모르지?
오른쪽 단거 먼저 나오는데 또 아, 나도 들었어. 그냥 확인해 본 건 아니고. 결국 또 꼬리도 없어져갖고 성체의 모습으로 바뀌는 발생 과정을 거친다. 얘가 무럭무럭 자란다. 생장한다. 커진다라는 뜻이지. 그 우리도 커지고 코드름도 커지고 종류속도 커지고 석순도 커져. 우리도 커져. 우리가 커지는 건 우리가 커지는 건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 수가 증가한 거다. 이 커지는 건 뭐라고? 얘들 커지는 거? 물질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지. 물이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탄산칼슘이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양이 증가하는 개념이 커지는 거. 무생물의 생장. 생물의 생장이라고 하는 건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 수가 증가가 된 거야. 그래서 생물의 대표 누구? 죽순. 무생물의 대표 석순. 비교. 차이점. 먹는다, 못 먹는다. 이런 건 초등학교에서 나온 거야. 차이점. 하나는 세포 분열을 통해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고 하나는 물질의 양이 그냥 단순히 증가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됐냐? 예전에 한번 공통점을 이렇게 얘기했다. 둘 다 화학 반응이래.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렸다. 이것도 화학 반응이고 이것도 화학 반응이래. 그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한다는 저 물질 회사가 일어나갖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물질 회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회사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죽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커지는 거고. 그럼 석순은 탄산 칼슘이 결합을 해서, 그지? 그럼 그것도 화학 반응 아니야? 근데 화학에서 얘기하는 화학 반응이랑 생물에서 얘기하는 그 반응이랑 좀 차이가 있나 봐. 물질의 상태가 변해야지만 화학 반응이라며. 그렇게 배웠어? 물질의 상태가 변해야 화학 반응이라고? 아, 안 배웠어? 그래? 그럼 탈산칼슘이 가서 결합을 계속해서 붙는 것도 화학 결합이라고 할 수 있어? 화학 반응이라고? 화학 반응. 너 잃어버려. 차이점. 이거 갖다 적을게. 차이점. 이해됐냐? 근데 발생과 생장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만 해당이 된다? 모든 생물이 해당이 되냐? 모든 생물이 해당이 된다. OX. S. OX. X? 그럼 발생과 생장을 하지 않는 생물이 있어? 있어? 아니, O야, X야. 그래, 이거는 다세포 생물의 경우야. 단세포 생물은 예외야. 단세포 생물이 이렇게 하고 개체가 만들어지지 않잖아. 단세포 생물의 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야. 그러니까 발생, 생장, 다세포 생물만. 그래서 거기 발생,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다세포 생물의, 그지? 이해됐냐? 단세포 생물은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치지는 않는다. 세포 분열이 곧 생식, 증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뭐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3페이지에 죽순과 석순 사진도 있고, 그지?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 생식은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거기서 만든 자손이 부모를 닮는 현상을 유전이라 부른다. 자식을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생물들 내에서 자손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 무성생식으로 자손을 만들 수도 있고, 유성생식으로 자손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두 방식의 차이점. 생식세포를 만들지 않고 자손을 만들고,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자손을 만드는 방식. 이런 차이가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분법, 분열법, 추락법, 몸의 일부가 떨어지는 거, 포자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양생식법 이런 거 알아? 바나나 있잖아. 우리 지금 먹는 바나나. 그건 그냥 줄기 딱 잘라갖고 내 마당에다가 딱 박아놓으면 나중에 거기서 바나나가 열려. 그런 것들은 무성생식 방법이야. 이 방식은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생식세포가 둘이 결합을 하는 수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체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유성생식 방법. 그리고 집신벌레. 집신벌레는 쪼개져서 두 마리가 된다. 또 쪼개져서 두 마리가 된다. 근데 이 만들어진 네 마리의 집신벌레들끼리는 유전자가 어떻다? 똑같다. 수정이라고 하는 방식. 정자, 난자가 만났어. 첫째 아이. 또 다른 정자와 또 다른 난자가 만났어. 둘째. 또 다른 정자와 또 다른 난자가 만났어. 셋째. 자손들은 유전자가 다르다. 생명체 입장에서는 유전자가 동일한 자손을 만드는 게 좋을까? 유전자가 다양한 자손을 만드는 게 좋을까? 어떤 방식이 좋을까? 유성생식으로 자손을 만드는 게 좋아? 무성생식으로 만드는 게 좋아? 유성생식? 오래 걸리는데? 얘 만드는데 10개월 걸려. 그럼 무성생식? 불리한 환경이 됐을 때에는 얘기가 달라져. 어떠한 환경? 불리한 환경이야. 둘 다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야. 불리하니까 얘 적응 못해. 따고 치면 얘랑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적응 못할 확률이 높지. 이런 환경이 처했을 때 자손들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방식이야. 이 방식은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유전자가 다양한 자손을 만들다 보면은 적응하는 애들도 있고 적응을 못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쪽은 자손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유성생식 방법. 이해됐어? 그래서 이쪽 유성생식을 하는 생명체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더욱더 다양하게 만들려고. 오케이? 무성생식으로 살아가는 생물들은
어떻게 자산을 만들려고?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만들려고. 이렇게 각각의 진화 양상이 달라. 여기에 이분법의 대표 주자가 또 대장균이 있거든. 대장균은 20분마다 한 번씩 세포 분열이 가능하거든. 20분마다 2마리가 되고 20분 있다가 4마리가 되고 20분 8마리가 되는 거야. 우리는 이거 하나 만들 때 10개월 걸리잖아. 근데 우리는 금방 개체들을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만들어내는 쪽으로 진화. 유성생식 방법을 선택한 생명체들은 더욱더 자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거지. 각자 장단점은 있는 거지. 어쨌거나 얘네와 얘네는 유전자가 다른데 부모는 똑같잖아. 얘네들의 부모는. 그지? 그래도 얘네들끼리 유전자가 다르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랑 닮은 구석이 있겠지. 엄마 아빠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까. 됐어? 자, 엄마가 생명이야. 얘는 첫째 생명, 둘째 생명, 셋째 아빠는 생명이 아니야. 그럼 아빠는 생명이 아닌 X를 딸한테 주니까 정상. 첫째, 둘째 생명. 셋째 딸은 아빠의 정상 형질을 닮은 거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엄마의 생명 형질을 닮은 거고, 이걸 유전이라 부른다라는 거지. 닮을 수밖에 없지. 엄마 아빠의 형질을 결정하는 걸 물려받으니까. 안 닮을래 안 닮을 수가 없다고. 내가 양말을 거꾸로 벗어놓는 게 아빠 때문이야. 아빠 유전자에 양말을 거꾸로 벗어놓는 게 들어있었거든. 그게 나한테 전해진 거거든.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자식이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똑같아 하는 짓이. 똑같아. 너는 아마 잘 모를 거야.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보면 똑같아 하는 짓이.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모습도 되게 비슷하고, 진짜 웃겨. 그래서 이게 유전자의 힘이 야 대단한 거야. 특히 그런 걸 닮아. 여섯 번째, 적응과 진화. 적응, 진화, 이거는 동시에 생각을 해도 무방해. 오씨, 어떻게 알았어? 선인장은 뭐가 없니? 뭐가 없어? 왜 잎이 없잖아. 잎이. 잎 다 어디로 갔어? 가시로 바꿨잖아. 왜? 수분 증발을 막으려고. 그럼 잎에서 하던 광합성을 어디서 한다? 줄기에서 한다. 줄기에서 광합성을 해. 이해돼? 얘들이 사는 환경이 사막이잖아. 사막은 물이 풍부하지 못해. 증산작용은 또 겁나게 잘 일어나. 온도도 높고 햇빛도 강하고 바람도 잘 불고 습도가 낮고. 잎을 갖고 있었다가는 물 잃어버려서 다 죽어. 그래서 잎을 가시로 바꿔버린 거고. 저수조직이라고 하는 걸 또 갖다. 저수조직. 뿌리와 줄기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조직을 갖도록 적응을 한 거야. 갖고 싶어서 가졌겠니? 바꾸고 싶어서 바꿨겠니?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잖아. 이해돼? 누구라고? 그렇지, 여우. 어디 여우야?
북극에 사는 여우. 얘는 사막에 사는 여우. 그려줘야 돼? 여우 몸통 안 그려준대. 북극은 춥잖아. 귀를 작게 해야 돼. 사막은 덥잖아. 귀를 크게 해야 돼. 귀를 작게 하는 건 열, 방출량을 줄이려고. 크게 한 건 방출량을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추운 데 사는 애들일수록 말단부들이 이렇게 작아져. 덩치는 커져. 더운 데는 반대야. 말단부가 커지고 덩치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추운데 더운 데에서 살아남으려면 몸의 형태라든가 모양, 생활 습성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그게 적응이야. 이해됐냐? 그럼 처음서부터 북극 여우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귀가 조금 작게 태어나고 몸집이 좀 크게 태어난 애가 살아남은 거라고. 내가 추운 데 사니까 귀를 작게 해야지. 그래서 귀를 자꾸 작게 해. 몸집을 크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고. 추운 데서 태어난 여우 중에서 말단부가 작고 몸집이 큰 개체가 살아남았던 거야. 더운 사막에서 사는 여우 중에서 귀가 좀 크게 태어나고 몸집이 작게 태어난 여우가 살아남은 거라고. 그럼 살아남았다라는 얘기는 걔네들이 갖고 있었던 걸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잖아. 죽으면 끝이지. 살아남아야지만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많이 살아남고 이렇게 생긴 애가 각 지역에 많이 살아남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이런 애들, 이런 지역에는 이런 여우들만 살게 된 거다. 이게 자연선택설이라고. 내가 귀를 막 크게 해야지? 막 이게 아니고. 이게 누구야? 얘 기린이야. 네가 알고 있는 기린이 원래 이랬대. 얘가 이거 나뭇잎을 다 먹고 이거 먹으려고 이렇게 목을 뺀 거지. 그 목이 길어진 거야. 그 옆에 있는 애도 이렇게 해갖고 목이 길어진 거지. 그 자식이 그래서 목이 길어졌다는 얘기야. 받아들일 수 있냐? 아니야. 획득된 형질은 자손에게 전해져 안 전해져? 안 전해지 너? 이게 잘못된 거야. 근데 지금의 기린이 왜 이렇게 커졌어? 어? 옛날에 기린은 목이 다양한 개체들이 태어났대. 근데 얘는 이것만 먹고 이거 못 먹으니까 죽고, 얘도 이거 못 먹으니까 얘도 못 먹으니까 이 다 되고, 얘는 키가 크니까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으니까 얘네들이 살아남았네. 그러니까 키 큰 애들이 살아남은 거 아니야. 그 자식한테 그 키 큰 걸 물려준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의 기린이 그렇게 목 길어진 기린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진짜 이렇게 목을 길게 해갖고 기린이 목이 길어진 게 아니란 얘기야. 얘네가 이러한 먹이 획득에 유리한 목 길이를 갖고 태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목이 길게 태어난 애가 선택받은 거라고. 이해돼? 갈라파고스 군대 핀칫에도 마찬가지야. 야, 거기 넘겨봐봐. 14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있지. 열매 먹는 새, 곤충을 먹는 새, 선인장을 먹는 새, 씨를 먹는 새, 이렇게 다 달라. 그러네. 여기 갔는데 먹이가 크고 단단한 나무 열매밖에 없어. 이거 먹으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브리로는 택도 없어. 못 먹어 이거. 그러니까 야, 우리 이거 먹자 그래갖고 브리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갖고 이제 크게
크게 만들어갖고 아 이런 걸 먹을 수 있게 돼서 얘네들이 살아남았다? 이게 아니라고. 태어난 애들 중에서 부리가 큰 애가 이걸 먹을 수 있는 특징을 가져서 얘들이 살아남는 거야. 이런 애들은 다 도태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양을 바꾼 게 진화가 아니야. 한 개체에서 일어난 변화가 진화가 일어났다 판단하지 않아. 그 개체가 포함된 그 개체군 전체가 변해야 돼. 이 섬에 처음 갔었을 때는 부리 모양이 다 이렇게 조그맸을 거란 말이지. 지금은 이 섬에는 다 이런 애들만 살아. 어떻게 된 거야? 이 중에서 태어난 애 중에서 부리가 크게 태어난 애가 그 섬의 먹이 획득에 알맞았기 때문에 그런 애가 선택받은 거야. 곤충 먹는 애, 곤충을 잘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부리를 갖고 태어난 애가 선택받은 거고, 선인장을 먹는 애는 선인장의 즙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태어난 핀치새가 선택받은 거고, 씨 먹는 애는 그 씨를 먹기 위해 알맞은 부리를 갖고 태어난 애가 선택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 각 섬마다 새들의 부리 모양이 달라진 거야.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먹이 획득에 알맞은 부리를 갖고 태어난 개체가 살아남게 되었고, 그 살아남은 개체가 갖고 있던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주게 되었다. 그래서 각 섬마다 부리가 다른 핀치새들이 살게 된 것이다. 거기 열매 먹는 애하고 곤충 먹는 애하고 교배가 안 돼. 선인장 먹는 애하고 씨 먹는 애하고 교배도 안 돼. 그래서 하나의 핀치새로부터 7, 8종의 새로운 종으로 번화가 돼버린 거야. 그게 진화가 일어난 거야. 좀 진화에 대한 개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적응의 결과 새로운 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게 진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그 다음에 뭐 저 밑에 보면 뭐 사막토끼하고 북극토끼도 이렇게. 그러니까 말단부가 북극토끼가 작고 덩치가 크지. 그래서 이렇게 생명체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정리해 봤는데 이렇게도 구분을 해보자. 이렇게 이런 특징은 종족 유지를 위한 생명 현상의 특성으로, 나머지 그렇지 객체 유지를 위한 생명 현상의 특성으로 구분을 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어쩌고 다음 보기에서 관련 있는 생명 현상의 특성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여기 해당하는 게 6가지 중에 뭔지 그거를 판단해야 고를 수 있겠지. 또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어쩌고 해놓고 예 아니요 어쩌고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그럼 여기 각각에 들어가는 생명현상의 특성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지. 여기 문제는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생명현상의 특성까지 일단 정리했고, 그 다음에 좀만 쉬었다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 오케이. 이제 좀 꺼줘. 아, 지금 너무 오래 걸렸다.